꽃님이님들 진짜 요즘 연말이라 돈 쓸 때 더 많으시긴 하시죠. 저는 이번에 박사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노후에도 큰돈 쓸 일이 많나요? 결혼할 때 한 번, 육아할 때 한 번, 그 뒤에는 저는 일단 상조 가입을 들어두기도 했다는. 아유, 정말 너무 돈돈이네요. 잠시 릴렉스 하시고 오늘 내용은 좀 퍽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듣다가 너무 퍽퍽하시면 뒤로 가셔도 됩니다. 노후에는 큰돈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자산과 현금 흐름을 연구해온 박성민 박사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몸 상태, 집, 가족 문제까지 목돈이 더 자주, 더 크게 터집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지만 위기는 한 번에 덮칩니다. 어느 날은 가슴 통증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이 나가고 어느 겨울에는 보일러 한 번 고장으로 몇백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자녀가 갑자기 짐을 들고 들어오면 생활비는 또 조용히 2배가 됩니다. 이럴 때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선택권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저는 현금이 없어서 노후가 무너지는 모습을 수없이 봤고 그 반대로 작은 현금 방패 하나가 존엄과 가족 관계를 지켜주는 장면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집 한 채만 믿고 살던 한 어르신이 연달아 터지는 위기 속에서 현금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70세 이후에 꼭 준비해야 할 현금 방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위기를 버틸 현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던 분이었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오래 함께 살아온 집 한 채뿐이고 통장에는 늘 빠듯한 연금과 작은 저축만 남아있던 분이었죠. 어느 겨울 새벽 이혼을 겪은 딸이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 집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님은 외롭지 않아 좋았지만 생활비는 조용히 2배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끼니를 대충 때우던 이전과 달리 과일도 더 사고 반찬도 늘리다 보니 식비가 훌쩍 올라갔습니다. 난방도 둘이 지내니 항상 켜두게 되고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 큰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수백만 원짜리 금액이 찍혀 있었고 그 순간 정수님은 몸이 아픈 것보다 통장 잔고가 더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적금은 거의 비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나면서 또다시 몇백만 원짜리 수리비가 날아들었습니다. 결국 정수님은 딸에게 돈을 부탁했다가 딸도 이미 대출까지 받으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둘은 식탁에서 서로에게 미안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떠나던 날 함께 사라져 버린 소득과 예금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처연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까지 남겨둔 비상금 통장을 꺼내 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존심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 사연은 특별한 집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노후를 무너뜨리는 현금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후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현금 위기 상황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72세 김정수님의 사례와 제가 상담해서 본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살다가 자녀가 이혼, 실직 등으로 갑자기 들어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반찬, 간식, 교통비, 난방비까지 생활비 전체가 조용히 2배가 되는 거죠. 노년기 가구 중 상당수가 자녀의 경제 위기로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특히 식비와 관리비, 공과금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72세 김정수님은 딸이 들어온 뒤 한 달 식료품비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반찬 가짓수를 늘리고 과일까지 챙기다 보니 어느새 지출이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혼자 살 때 기준 생활비, 자녀와 함께 살 때 예상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 두고 최소 1년치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자녀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부터 생활비 분담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자녀가 안쓰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떠안다 보면 나중에는 말 꺼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감정이 아닌 숫자로 대화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늘어날 생활비를 감당할 현금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몸보다 돈입니다. 갑작스러운 시술이나 몇 날 며칠의 입실이 이어지면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나이 들수록 전체 지출에서 건강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는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가장 큰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72세 김정수님은 새벽 가슴 통증으로 급하게 이송되어 큰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받은 청구서에는 454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는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건강 문제로 인해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최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로 가정하고 이만큼은 손대지 않는 비상자금으로 따로 떼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다고 자기가 아플 일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준비를 미룹니다. 준비는 건강할 때 아직 여유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술이나 며칠간의 입실로 400만 원 이상 돈이 나간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돈을 꺼내 쓰실 수 있을까요? 오래된 집은 추억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지붕, 보일러, 수도, 배관 등은 한번 고장나면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고령층일수록 유지 보수 비용 부담이 크고 실제로 연간 수리비가 아파트 거주자보다 높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72세 김정수님은 몇 년 전 지붕 수리로 500만 원을 지출했고 이번에는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나면서 교체 비용으로 285만 원을 썼습니다. 집이 주는 안정감만큼이나 집이 요구하는 현금도 컸던 것이죠. 이런 문제를 대비하려면 집의 나이, 설비의 상태를 고려해 앞으로 5년 안에 큰 수리가 필요할 만한 부분들을 적어보고 예상 비용을 대략이라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포함해서 별도의 주택유지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카드로 막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 못하는 빚으로 바뀝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설비 점검을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집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어떤 부분에서 수리가 필요할 것 같으신가요? 그 비용을 대비한 현금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떠나면 정서적 슬픔뿐 아니라 함께 쌓아둔 소득과 예금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이후에 생활비와 개인 지출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예금 소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72세 김정수님의 남편은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퇴직금과 예금, 각종 보장금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정수님은 정서적으로도 허했고 통장 잔고도 허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떠나도 남은 사람이 최소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현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독명의 통장, 비상금 등은 생전에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감 때문에 돈 이야기를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 숫자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아파도 숫자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함께 계신 분이 먼저 떠난다면 그 순간부터의 생활을 지켜줄 현금 쿠션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현금 부족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를 흔듭니다. 도움을 청하는 입장도 들어주는 입장도 모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노년층이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후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서운함을 느꼈다는 응답이 적지 않습니다. 72세 정수님은 결국 딸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딸도 이미 대출까지 받으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둘은 식탁에서 서로에게 미안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정수님이 마지막 비상금 통장을 꺼내 들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비로소 자존심을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도움은 마지막이 아니라 보조수단 정도로 남겨두고 내 삶의 기본 방어선은 내 현금으로 지키겠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도움을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서로에게 말 못할 감정이 쌓입니다. 가족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현금 방패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돈 이야기를 꺼낼 때 편안하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그 감정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내 현금 부족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노후를 흔드는 대표적인 위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위기들을 어떻게 미리 막고 현금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72세 정수님을 끝까지 지켜준 것은 마지막까지 손대지 않고 남겨둔 500만 원짜리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비상금은 매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채우는 구멍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인생이 벼랑 끝에 섰을 때 꺼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매달 적은 돈이라도 따로 떼어내 비상금 전용 통장을 만들고 통장 비밀번호조차 쉽게 떠올리지 못하게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돈은 나와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용도라고 마음속에 이름을 붙여두면 좋습니다. 여러분께는 평생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진짜 비상금 통장이 있으신가요? 72세 정수님의 몇 년을 계산해 보니 딸과 함께 늘어난 생활비, 시술비, 집 수리비, 남편 투병과 장례까지 합치면 대략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의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숫자를 모르면 늘 막연한 불안만 커집니다. 반대로 대략이라도 금액을 잡아두면 준비의 방향이 보입니다. 향후 10년 안에 생길 수 있는 목돈 지출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적어보세요. 건강, 집, 자녀, 장래, 예상 못한 사고, 그리고 각 항목마다 최소 얼마 정도 필요할지 대략 적어보고 그 합계가 내 목표 현금 방패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머지 인생에서의 목돈 위기 총액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신가요? 72세 정수님은 끝까지 집을 팔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웃의 사례를 듣고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을 고민했고 결국 관련 제도를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내 인생의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나이나 집의 가치 기준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지키는 것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72세 정수님과 따님은 서로를 아끼면서도 돈 이야기를 너무 늦게 꺼내다가 결국 식탁에서 서로 미안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터져버린 감정을 정리하는 것보다 미리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덜 아픕니다. 자녀와 마주 앉아 앞으로의 생활비, 긴급 상황에 누가 어느 정도까지 도울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돕는 쪽이든 도움을 받는 쪽이든 서로가 감당 가능한 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돈에 대해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대화해 본 게 언제인가요? 72세 정수님도 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로 거의 다 쓰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연금이 아닌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연금까지 모두 위기 대응에 써버리면 다음 달부터의 삶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비상금을 생활비에 조금씩 흘려보내도 방패가 사라집니다. 연금은 매달 기본 생활비를 지키는 역할, 별도의 현금과 비상금은 위기 대응용이라는 식으로 역할을 분리해 머릿속에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연금과 현금, 비상금은 지금 머릿속에서 어떻게 구분되어 있으신가요? 이렇게 현금 방패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의 진짜 위기는 자산이 적어서가 아니라 바로 쓸 현금이 없어서 옵니다. 집 한 채 있으니 괜찮겠지, 연금 나오니까 그럭저럭 버티겠지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에 가깝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나이 들면 큰돈 쓸 일은 없을 것이다. 자녀가 알아서 도와줄 것이다. 집만 있으면 언젠가 어떻게든 해결된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집 수리, 자녀 문제, 배우자 부재로 인한 소득 공백까지 최소 몇 번의 목돈 위기가 온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버틸 현금 방패를 지금부터 쌓아가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카드값과 각종 고지서를 붙잡고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자녀에게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한번 도움을 받고 나면 관계에 미묘한 감정이 쌓입니다. 결국 선택권이 사라지고 남은 인생의 방향을 돈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효과는 분명합니다. 비상금 몇백만 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같은 위기에서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단지 벽과 지붕으로만 두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와도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권하고 싶은 단 하나의 행동은 이겁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조용한 시간에 종이 한 장 꺼내서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큰돈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건강, 집, 자녀, 장래, 예상 못한 사건까지 적어보고 대략의 금액을 써보세요. 그 합계가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향해 지금 있는 연금, 집, 저축을 어떻게 배치할지 천천히 다시 짜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연금과 비상금을 어떻게 나눠 관리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자신의 상황이나 고민이 있으셨나요?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돈을 만지는 꽃님이님들을 생각하면서 영상 작업했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노후를 현명하게 꽃길 걸을 수 있게 잘 준비해봐요. 아자자.